지난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하루 종일 더부룩한 속 때문에 늘 소화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내 위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이 지긋지긋한 소화불량 해결책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음식을 뭐라도 먹기만 하면 소화가 안 되고 배탈이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아봐도 내시경 검사상은 정상으로 나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 속이 더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런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어떻게 해석하고 치료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한방내과 전문의 박상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방내과 전문의 박상은입니다. 네, 선생님 이거부터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화라는 기능, 네. 소화라는 기능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기능인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 소화라는 기능을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네, 한의학에서 소화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비와 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와 위. 예, 네. 이제 비위의 기능을 조금 더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위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이제 수납하고 부숙한다고 해서 음식물을 받아들여서 소화하기 편한 상태로 만드는 그런 기능이 위가 하는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을 부수는 기능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게 될까요? 하고 뭐 소화하고 이제 마치 섞어서 소화하기 편한 상태로 만드는. 그거는 현대의학하고 비슷하군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비 같은 경우는 이제 운화한다고 해서요. 일단 네. 운화라는 것은 위가 소화하기 편하게 만든 것을 네. 받아들여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우리 몸에 골고루 보내주는 기능. 예. 그래서 배설도 하게 도와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비위의 기능이 한의학에서는 소화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듣기에는 위의 기능은 거의 비슷하고 네. 비의 기능은 꼭 소장의 기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뭐 저희 비라는 기능이 뭐 소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장이나 췌장의 기능 이런 것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소화 같습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기능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그 소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다 내시경 검사를 받아 보시거든요. 네.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신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소화는 잘 안 됩니다. 이거는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내시경이라는 것은 이제 위 안쪽의 점막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위 충혈이라든지 예. 뭐 궤양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일단 예. 내시경상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는 보통 저희 한의학에서 볼 때는 예. 위의 운동 기능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기질적인 문제는 없지만 예.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고 예. 그래서 내시경의 정상이지만 기능은 잘 안 돼서 불편하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에서는 기능성 소화장애 이렇게 부르는데 예.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선생님도 이렇게 보시는 환자분들 중에 그런 환자분들이 꽤 숫자도 꽤 많으시죠? 네, 많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답답해 하시는 것이 나는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한데 예.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는 정상이다.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몇 번씩 내시경을 해봐도 예. 계속 정상이고 그래서 뭐 소화제를 뭐 한 1, 2년 계속 드셨다. 그래도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보면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가 뭐 기능성 소화불량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보통 1차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분들 중에 한 네. 70에서 92% 정도 된다 하고 예.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송 보시는 중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한의원이나 이렇게 가시면 한방병원으로 가시면 그 대체적으로 듣는 얘기가 담적증이라는 얘기를 들으신답니다. 네. 우리 귀에는 조금 낯선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자주 들으신다고 하는데 요거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담적증. 네, 보통 이제 그 담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오시는데 네. 이제 그 담이라는 것이 우리 한의학에서는 담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순환이 좀 잘 안 돼서 어떤 순환이 안 되는 거. 그게 보통 수액대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보는데 뭐 예. 림프 순환이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고 예. 그런 것들이 병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 소화기에 뭐 위나 장에 쌓이게 되고 해서 기능이 잘 안 되면 그것을 이제 담적 아니면 담음 위완통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담적할 때 이 적자는 뭐 적체 이런 네, 때 뭐 쓰는 쌓이다 한자. 이럴 때 할 때 적자를 그렇죠. 쓰게 됩니다. 뭔가가 이렇게 잘 순환이 안 되고 꽉 막히는 그런 네.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담적,
담음 무슨 통요? 담음 유한통입니다. 담음 위한통. 이런 게 생기면 그러면 소화 안 되는 거랑 또 뭐 다른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나요? 네, 보통 이제 그 담음 위한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예. 기본적으로 소화가 안 되신다는 게 있고요. 네. 그거 말고 뭐 배에서 좀 꿀렁꿀렁하는 소리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다. 꿀렁꿀렁하는 소리. 예. 보통 뭐 어떤 분들은 배에서 뭐 계속 물이 흐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거와 함께 뭐 손발이 뭐 차다. 예. 아니면 허리나 이런 데 아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이게 보통 이런 이제 그 담음 위한통과 같은 것을 일으키는 담음이 좀 심하고 이렇게 한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보통 어지럽다고도 많이 호소하십니다. 소화가 안 될 때 막 예. 어지럽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 그런 것들을 뭐 담음 현운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가 안 되고 어지럽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뭐 예. 손발이 무겁다거나 아니면 머리에 뭐가 좀 덮어 쓴 것 같다, 예. 머리가 안 맑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발 찬 분들은 평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다들 뭐 담적 이런 상태인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예. 그거는 이제 그 담음 위한통이 있는 분들한테 손발이 차다는 증상이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 예. 손발이 차다고 해서 모두 담적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네, 자, 한의학 하면 우리가 사상 체질을 빼놓을 수가 네. 없습니다. 저는 소민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네. 요 사상 체질 4가지 체질 중에 특별히 소화가 잘 안 되시는 소화 기능 약한 분들이 계신가요? 예, 이제 사상 체질 중에 특히 이제 소민 같은 경우가 예. 보통 이제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분이다 적은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몸이 좀 안 좋아도 어떤 분들은 뭐 밥맛은 좋다 해서 밥을 잘 드시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소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화기가 좀 약하기 때문에 예. 속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으면 일단 식욕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예. 그리고 보통 뭐 배가 아프고 했을 때도 보통 뭐 설사를 한다거나 대변을 보고 나면 예. 좀 배가 좀 편해지고 하는데 예. 소민 같은 분들은 보통 기능이 좀 약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몸이 더 차지고 예.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소민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가 예. 보통 소화 기능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소화 장애가 잘 발생하지 않는데 예. 그런 분들이 본인의 소화기를 너무 믿고 너무 과식을 하신다거나 과음을 하시면 그런 분들도 소화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소민 같은 경우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평소에 본인이 좀 조심을 해서 큰 탈이 좀 잘 안 나는 경우도 많은데 네. 태음인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 소화 기능을 너무 믿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소음인은 원래 소화 기능이 조금 약할 수 있다라는 걸 미리 네. 인지를 하고 네. 식사를 하셔야 되겠네요. 보통 그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예. 좀 미리 본인이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뭐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그렇죠. 아니라 원래 체질이 그런 거니까 천천히 드시고 네. 좀 적게 드시고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으셔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진단이 나오면 참 좋은데 이제 위염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흔합니다. 네. 홍반성 위염, 위축성 위염 네.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이런 위염은 한의학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염 환자는 되게 많은데요. 네. 그런 분들이 보통 위염의 원인은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과식, 음주, 아니면 헬리코박터 균이나 뭐 아니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네. 한의학에서도 이제 위염을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거기에 맞춰서 치료법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보통 원인에 따라서 구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담음 위한통 같은 경우가 이제 예. 담적으로 인해서 담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고 예. 음식을 좀 많이 먹거나 그렇게 하면 뭐 식적 위한통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오래돼서 어혈이라는 좀 더 담음보다 좀 더 딱딱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면 예. 어혈 위한통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스트레스가 좀 많거나 해서 이제 가슴 쪽에 특히 좀 쓰리다거나 뭐 좀 불편한 느낌을 느끼는 분들은 뭐 흉비라고도 해서 이제 예.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용어들이 나왔는데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담음 위완통, 어혈 위완통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요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식적 위한통 같은 경우는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것입니다. 보통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음식을 좀 많이 먹고 해서 우리가 체한 거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명치 부위가 좀 답답하고 쓰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보통 뭐 한번 토한다거나 그러면 조금 가벼워진다. 예. 그런 분들이 식적 위안통이라 볼 수 있고요. 식적이면 이제 음식이 이 쌓였다. 뭐 이런 이렇게 뜻. 보게 아, 되는 오케이. 겁니다. 이렇게 담음 위안통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뭐 속이 좀 메스꺼리면서 좀 꿀렁꿀렁하는 소리가 난다거나 예. 그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혈 위안통 같은 경우가 이제 식적이나 담음 이런 것들이 좀 오래돼서 발생하는 거라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이제 배가 아프다 하는 분들이 뭐 특정 부위가 어느 부위가 아프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배 전체가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식적 위안통 같은 경우는 특정 부위만 계속 아프다 이렇게 많이 딱 집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요? 그리고 뭐 그쪽 부위가 누르면 예. 통증이 더 있고 몸이 좀 차면은 조금 더 통증이 심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어혈 위안통이라 해서 그 증상이나 이런 거 특징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로 구분을 해서 치료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편하게 소화불량 뭐 이렇게만 설명을 했는데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세세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원인을 따로 생각을 하고 있네요. 하나 또 신기한 건 그런 게 있죠. 누구나 사실은 경험을 하실 텐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나 하면 소화가 누구나 잘 안 됩니다. 요거 참 신기하거든요. 이건 한의학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보통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한 스트레스 네. 그런 감정의 변화를 병의 원인이라고 일찍부터 보고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칠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칠정이요? 그 예, 칠정이라는 것이 7가지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 화를 낸다거나 예. 아니면은 뭐 슬프다거나 우울 아니면 뭐 공포 이런 것들 이제 결국은 감정적인 것들을 뜻하게 되는데요. 예. 그런 칠정이 병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칠정이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기의 순환이 좀 잘 안 된다. 예. 그래서 기가 순환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하는데 소화도 안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럴 때 되는군요. 뭐 증상은 머리가 아프다거나 예. 뭐 아니면은 뭐 조금 예민해진다거나 예.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소화에 영향을 주면은 소화가 좀 잘 안 되게 되는데 예.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비와 위에 따라서 좀 증상이 달라집니다. 일단 예. 위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통 상복부 쪽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윗배가 좀 쓰리다거나 아프다거나 예. 그리고 약간 좀 속이 메스꺼리나 멀미하듯이 메스꺼린다거나 예. 이제 그런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예. 비에 영향을 주면 하복부 쪽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뭐 좀 설사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 배에 좀 장명, 그러니까 배에 뭐 소리가 좀 꾸룩꾸룩꾸룩 나는 것 같다거나 예. 이렇게 보통 호소를 많이 하시고요. 예. 그거 이외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칠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매핵기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매핵기. 예. 매핵기라는 것이 매핵이라는 게 매실의 씨앗이라는 건데요. 아하. 그게 목에 이렇게 걸려 있는 느낌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예. 인후부 쪽에 불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뭔가 목에 걸린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그것을 뭐 저희 이제 한의학 고전에는 예. 객불출 연불화라고 하는데 예. 그게 자기가 삼키고 싶어도 잘 안 삼켜지고 예. 또 뱉으려고 해도 잘 안 뱉어지는 뭔가 불편한 게 계속 인후부에 있다는 것을 매액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액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통 환자분들이 스트레스도 좀 많고 이렇게 예.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시고 이렇게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목에 뭔가가 걸린 것 같아서 잘 내려가지도 않고 딱 걸려서 올라오지도 않고 뭔가 이게 답답한 이런 상태. 거기다가 속까지 쓰리고 하면 제가 보기엔 이거 거의 역류성 식도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같은 얘기입니까?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뭐 잘못된 식습관이나 아니면 예. 스트레스가 되는데요. 예. 매액기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있으셔서 이제 한의원에 가시면 진단을 해야 될 텐데 예. 우리가 하는 진단은 이제 뭐 이렇게 진맥 보고 이런 거 정도만 알고 있는데 예. 요즘은 조금 뭔가 달라져서 뭐가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진맥을 포함하는 것이 이제 네. 사진이라고 해서요. 사진이요? 한의학의 네. 전통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이제 예. 망문, 문절이라고 해서 예. 망진이라는 것은 환자의 뭐 혈색이나 그런 예. 것들을 눈으로 살피는 것이고 예. 이제 문진은 하나는 환자에게 어떤 증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다른 문진은 듣는다는 것인데요. 환자의 증상을 듣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장명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절진이 말씀하셨던 이제 맥진이나 네. 아니면 이제 복부 쪽을 누르거나 해서 살펴보는 복진 이런 것들이 이제 절진이 됩니다. 예. 그 네 가지의 사진 이외에 요즘에는
맥진기라거나 아니면 수양명 경락 기능 검사, 네. 적외선 체열 검사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맥진기라는 것은 2019년도에 국제 표준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요. 네. 이제 그 같은 경우는 맥진을 조금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 예. 이제 기계를 통해서 이제 손목에 있는 이제 맥진을 잡아서 예. 그 수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수치나 아니면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예, 예.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맥이 약하냐 아니면 특정 장부를 뜻하는 맥이 강한지 약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맥진기고요. 예. 수양명 경락 기능 검사라는 것은 우리 팔 다리 쪽에 양명경이라고 해서 특정 경락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아하. 그런 부분에 자극을 해가지고 전기 자극을 해서 예. 자율신경 기능 검사라든지 네. 아니면 스트레스의 반응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수양명 경락 기능 검사입니다. 네. 그리고 적외선 체열 검사는 뭐 해보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예. 그 같은 경우는 몸에 나오는 적외선을 촬영을 해서 네. 이제 체열을 재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 뭐 소화가 좀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 뭐 배가 차다. 예. 나는 뭐 진짜 배가 찬 것 같다. 배가 뭐 아랫배가 뭐 손을 못 대는 차다 하는 분들이 실제 찬지 아니면 본인이 느끼는 감각만 그런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도 많이 예. 하게 되고요. 예. 특히 소화기가 좀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 뭐 배가 찬 분들은 뭐 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몸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하면 그런 건 좀 나아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손발이 차다, 예를 들어서 뭐 배도 차다 이러면 적외선 체열기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그 부분이 파랗게 나타나나요? 네, 보통 뭐 파랗게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뭐 좌우 차이가 나는 분들도 있고요. 예. 아니면 특히 하복부가 특히 차다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걸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약을 쓴다거나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진맥으로 거의 다 하셨으니까 이게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또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힘들었을 텐데 요즘 이렇게 그래프로도 나타나고 수치로도 네. 나타나니까 진단하기가 참 편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보면 같은 소화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지겠죠. 예. 보통 이제 저희가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 환자의 이제 위장 상태나 이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원인을 네. 좀 주로 보게 되는데 예.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도 치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네. 보통 아까 앞에 나왔던 이제 담음 위안통 같은 경우는 담음을 발생하는 것을 좀 원인을 확인을 해서 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소음인이나 아니면 원래 소화기 기능이 약해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소화기 기능을 좀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예. 타고난 소화 기능이 약해도 치료를 하기 나름으로 소화 기능이 조금 강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한약 치료는 뭐 약, 한약, 침, 뜸 이런 게 지금 일단 떠오르는데요. 네. 침으로 좋은 자리 같은 게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침 치료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기혈 순환을 조절해 준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예. 그거 말고도 이제 위장을 좀 운동을 자극하는 부분도 있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특히 복부가 좀 긴장돼 있다거나 한 분들은 네. 긴장을 풀어주는 쪽으로 침을 놓거나 그렇게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칠정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교감신경이 항진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걸 좀 안정화시켜주는 쪽으로 침을 놓게 되면 오히려 위를 직접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예. 기능이 좀 더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런 혈자리들이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예. 보통 뭐 손 쪽에 있는 합곡이라든지 예. 아니면 발에 있는 태충, 족삼리 아니면 복부 쪽에 있는 중안이라는 혈자리 등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분명히 속이 더부룩하실 거란 말입니다. 요때 지금 바로 눌러보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자리 같은 게 있는 거죠. 아까 보니까 합곡, 요거는 제가 아는 자리인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합곡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예, 예. 보통은 이제 하는 여기 손 쪽에 네. 있는 이제 약간 양쪽 손에 뼈가 만나는 쪽에서 눌러본다 이렇게 해서 아픈 곳을 누르고 이렇게 예. 하시는데요. 예. 이제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네. 하면 이쪽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데요. 예. 이 주름이 끝나는 부분을 이렇게 볼펜 같은 경우로 이렇게 네.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 눌러주시면 약간 특히 소화가 안 되거나 한 분들은 좀 아픈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예. 좀 아파도 요거 계속 꾹 눌러주거나 하면 예. 위 운동이 조금 더 나아지면서 소화가 좀 괜찮아지실 겁니다. 이렇게 눌러보실 수도 있고 그 말고 또 이제 아까 중안이라는 혈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안이요? 네. 중안은 이제 가운데 중자를 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요 명치에서 배꼽 사이의 중간입니다.
그 자리가 보통 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눌러보면 좀 딱딱하다 이렇게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을 좀 눌러줄 수도 있고 예. 또 다른 방법은 우리 뭐 어릴 때 어머님들이 네. 보통 소화가 안 되면은 엄마 손은 약손이 돼서 배를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데 진짜 효과 있잖아요. 그게 그때는. 보통 우리가 배꼽 주위로 이렇게 문질러 주십니다. 그게 예. 우리 복부 쪽에 예. 있는 혈자리들을 조금 이렇게 가볍게 자극해 주시는 건데요. 아. 그래서 보통 소화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예. 경우는 뭐 식사를 하시고 예. 뭐 산책을 하실 때 예. 이렇게 배를 이렇게 좀 문질러 주시면 조금 그런 운동으로 인해서도 소화가 좀 촉진될 수 있지만 혈자리 자극을 통해서도 소화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합니다. 사실 좋은 건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산책하면서 하시면서 이렇게 네. 걸으면서 얘기도 좀 나누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요즘 또 상황이 그렇지가 그렇죠, 않아서 하실 수 있다면 앉은 자세에서 지금 바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합곡이라고 하셨죠. 네. 합곡.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볼펜 같은 게 있으면 볼펜으로 눌러주셔도 되고 지금 또 말씀하신 중환이라고 네. 하셨습니다. 네. 예. 명치에서 배꼽 사이. 명치하고 배꼽 사이. 뼈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네, 뼈는 네네네. 아닙니다. 여기를 이렇게 네, 요 중간 자리를 이렇게 눌러주셔도 눌러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식사하시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방법이 효과가 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뜸 치료를 해서 효과 있는 자리는 어디가 될까요, 선생님? 보통 이제 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의 비위 기능을 강화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 보통 따뜻하게 해서 한의학적으로는 몸의 순환을 좀 좋아지게 하고 예. 면역 기능을 높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보통 한의원 가서 많이 해보셨을 분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네. 복부 쪽에 있는 혈자리에 뜸을 올려놔서 이제 예. 위 운동을 좀 좋아지게 하기도 하고 그 예.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합곡이나 태충, 족산리 같은 경우에 예. 혈자리에도 뜸을 놓기도 합니다. 네. 이게 보통 뜸이라는 것이 몸을 따뜻하게 해서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열 치료 같은 느낌인 건가요, 그러면? 보통 이제 열도 온열도 효과를 가지는데 예. 보통 이제 뜸을 뜰 때 쑥을 좀 많이 사용을 쑥을 합니다. 특히 쓰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보통 쑥 같은 경우가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뭐 노폐물을 좀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많이 씁니다. 예. 근데 요즘은 이제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예전에 쑥을 뜸을 뜨면은 약간 화상이라든지 예, 약간 예. 그 냄새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즘은 이제 한의원에서 전통적인 쑥을 이용한 뜸을 뜨기도 하고 예. 뭐 전자뜸이나 해서 전기 같은 경우를 이제 예. 활용하는 방법도 쓰기도 합니다. 예, 요즘 그림에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요즘은 이런 장치들이 나와서 이제 조금 네.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왜 쑥뜸 같은 걸 집에서 그냥 구해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네. 같은데 이거 선생님 괜찮을까요? 별로 이제 그 방법은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집에서 구해서 하시는 분들이 한의원에도 많이 오십니다. 보면은 이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을 치료한다고 예, 예. 이제 배를 이렇게 화상 자극들이 보면 막 화상 있죠, 자극이 보면. 되게 예, 많은데 예. 이게 보통 화상을 입게 되면 그게 예. 감염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혈자리에 뜸을 떠서 너무 화상 자극이 심하거나 하면 예. 오히려 경혈 흐름을 방해를 한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집에서 하시는 것들은 좀 권해드리지는 않고 싶습니다. 오래 하신 분들은 또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네.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 뜸, 요 다음으로 이제 한약. 네. 한약은 또 어떤 처방들을 하시나요? 보통 이제 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에 염증이 있다거나 해서 충혈되거나 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충혈을 완화시켜주는 약들도 있고요. 네. 뭐 점막의 부종이나 이런 것들을 빼주는 약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 예. 한약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쓰는 약들이 뭐 평위산이라든지 예. 뭐 바나사심탕, 뭐 육군자탕, 뭐 이런 약 종류의 약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보통 뭐 요즘 실험 보고라든지 연구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평위산 계열의 약들은 소화 효소 분비를 좀 촉진시킨다거나 네. 아니면 위장관 운동을 좀 좋아지게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좀 바나사심탕이나 이런 종류 약들은 특히 뭐 염증이 좀 있어서 위가 쓰리다거나 아프다거나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쪽에 그 자결감, 그러니까 막 예. 따갑고 아프고 예, 막 예. 어떤 분들은 막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예, 아프다 예,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 바나사심탕 계통의 약을 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기 자체가 약해서 안 되는 분들은 예.
보통 이제 뭐 육군자탕이나 이런 체력을 보하는 네. 그런 종류 약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인에 따라서 처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내가 소화가 안 돼서 이런 약을 구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방문하셔서 예. 이제 정확하게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하셔서 그렇죠.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 잘못됐을 때는 오히려 소화 기능이 더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이 약을 얼마나 오래 먹어야 돼요?라는 궁금증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네. 말이죠. 보통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제 소화가 안 되는데 얼마나 치료하면 괜찮아지느냐 이렇게 예. 물어보시는데 일단 근데 이게 우리가 특히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특징적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약간 뭐 어디 골절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은 그냥 치료해서 이렇게 붙으면 끝인데 네. 또 이제 팔이 삔다거나 한 분들 같은 경우도 좀 안 쓰고 하면 빨리 낫고 그 예. 이외에도 좀 회복을 좀 잘해서 유지가 되는데 이제 소화기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아무리 소화가 안 된다 해도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계속 드시다 보니까 조금 좋아졌다가도 또 이제 음식을 잘못 먹으면 심해지고 하기 때문에 네. 소화기 질환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보통 그럼 어느 정도냐면 보통은 뭐 그러니까. 최소한 2~3달은 치료를 하셔야 된다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한약을 계속 먹어야 되느냐? 네. 그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예, 분들은 이제 증상이 심할 때는 이렇게 한약이나 본인 체질에 딱 맞는 약을 조절해서 쓰고 예. 나머지 기간에는 관리하는 기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가루약이나 알약, 뭐 연주엑스 같은 경우로 이제 예. 관리하는 분도 이제 가능하고 그런 방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한의학의 매력은 또 선생님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들을 쓰시는 경우들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식재료들 중에 소화 불량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재료들은 어떤 게 있나요, 선생님? 보통 이제 그 소화불량이 있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좀 네. 많이 물어보신 게 양배추를 좀 많이 양배추즙 말씀을 뭐 하십니다. 이런 거 얘기 예. 많았잖아요. 예. 이렇게 양배추 같은 경우가 저희 한의학에서는 이제 감람이라고 이제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네. 성질은 조금 평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맛은 좀 달다고 하고요. 이제 네. 성질이 평하다는 것들이 이제 약의 성질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서 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먹는 뭐 많이 장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긴 한데요. 네. 일단 이게 이 양배추 같은 경우가 한약의 이제 경락 중에 특히 위경에 많이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위에 열을 좀 내려주고 하기 때문에 예. 위에 염증이라든지 이제 위가 좀 안 좋고 한 분들한테 좀 많이 쓰게 되고요. 예. 그거 이외에도 뭐 연근이나 마나, 브로콜리를 이렇게 많이 좀 드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연근 같은 경우는 소염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위에 염증이나 궤양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좀 드시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 같은 경우도 위상 과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덜하게 해주고 장 운동을 좀 촉진하게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도움이 드릴 수가 있고 예. 브로콜리 같은 경우가 뭐 장점막을 좀 재생한다 이렇게 해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한테 좀 드실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 드시더라도 일단 식습관 조절을 항상 하시면서 드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좋다 해서 계속 그것만 드시는 거는 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양배추, 연근, 마, 브로콜리 요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네. 뭐 보통 우리가 다 이게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이라. 네. 그리고 또 하나 식사하실 때 사실 서양은 와인 한 잔씩 하고 네. 우리도 이제 식사 자리에서 조금씩 이렇게 술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저녁 때는 이렇게 맥주 한 잔씩 같이 하는데 요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화 네. 기능의 술이. 예.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나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뭐 식사할 때 소화가 안 되니까 반주 한 잔씩 이렇게 네네. 하신다 네.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면 일단 그 혈액순환이 조금 좋아지게 해서 소화가 좀 잘 된다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이거를 네. 계속 드셨을 때는 오히려 이제 위산이나 이제 소화액 분비가 좀 줄어든다 이런 거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장복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간 기능이나 이런 게 망가지면 소화 효소가 분비가 안 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반주를 드시는 것보다는 이제 식습관 조절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술은 그다지 도움이 안 되나 봅니다. 아쉽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가죠. 평소에 소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치료도 치료지만 평소의 식사 습관을 조금 고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어떤 것들을 교정을 좀 해볼까요?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제가 예. 말씀드리는 거는 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뭐 침이나 약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 50% 정도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식습관을 조절하셔야 치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특히 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요즘은 좀 워낙 매운 종류를 좀 많이 드시고 해서 좀 자극적인 예. 음식. 불 이런 예, 이런 워낙 그런 게 음식. 많아서 그런 거 드시고 예. 또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거 드셔서 또 안 좋아지고 예. 또 뭐 기름진 것들 이런 네. 것도 좀 피하시라고 하고 또 급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음식을 빨리 드시고 해서 조금 천천히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래 씹으라고 하는데 예. 보통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TV 보니까 뭐 100번씩 씹으라 하던데 이제 예. 그렇게 못 씹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그 100번 씹는 것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예. 삼키기 전에 한 5번 정도라도 더 씹으시면 위가 훨씬 부담을 덜 느낄 거니까 이제 네. 그렇게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틀니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 뭐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일단 치아가 안 좋다 보면 아, 잘 못 그렇지. 씹어서 좀 예.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런 분들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좀 잘 못 씹으니까 뭐 물에 말아서 드신다거나 예. 그렇게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 소화가 좀 안 좋아집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물에 말아서 드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좀 갈아가지고 좀 드신다거나 예. 그래도 조금 좀 씹어서 좀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소화장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소화장애로 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십니다. 네. 이런 얘기는 꼭 해주고 싶으신 당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먹을 것이 좀 부족해서 이제 병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랬죠. 기력이 좀 약하거나 해서 소화가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예. 최근에는 먹을 것이 좀 풍족해지면서 오히려 예.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먹을 거 많아지고 식생활은 서구화되고 해서 예. 항상 소화장애를 계속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특히 식습관 조절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를 워낙 요즘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고 네. 좀 긴장을 좀 이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식사를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소화 기능이 어차피 중요하긴 한데 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약간 체하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고 넘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오히려 그렇게 해서 병이 진행돼서 오시는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나빠지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식습관 조절을 하시고 예. 그래도 계속 소화장애나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꼭 예. 병원을 방문하셔서 예. 치료를 받으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으네요. 정말 주변에 흔한데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 같았던 이 소화장애에 대해서 오늘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방내과 전문의 박상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늘 소화불량으로 힘드신 분들께 팁을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말린 귤 껍질로 만든 귤피차 그리고 생강차가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귤피차 같은 경우에는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한 증상을 감해줄 수 있고 생강차는 따뜻하게 위를 따뜻하게 데펴서 소화 기능을 북돋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